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흐름이 바뀌는 시간인데 지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흐름이 바뀌고 있나?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란 TV 토론이 시작됐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네요. 뭐 그거보다는 사실 섹터별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누가 우세하면 어느 쪽이 갈 수 있고 이런 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할 겁니다. 터닝포인트 두 분과 함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한 얘기 할게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나눌 이야기, 궁금증 첫 번째는요. 고용지표 악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진다. 다음 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사실 뭐 일자리수 이런 거가 있고 그게 또 중요하죠, 그죠? 이제 간밤에 나오는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청구 건수로 보면 최근에 고용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다. 김성훈 대표님, 네. 정말?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금리 그것 때문에 내릴까? 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2년 7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 기록하면서 그래도 노동시장의 이 과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에 한 64%까지 반영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4분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4분기에 25bp 인하가 이제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를 우리가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PC 같은 경우도 역시 둔화될 예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최근에 오늘 보니까는 코스닥 업종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주를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우리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우리 금리 인하에 가장 이제 민감한 섹터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천천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닥 중에서도 반등폭이 빠르게 나올 만한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상황에 이제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이 섹터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환율 중심의 이 섹터가 가장 강하다는 생각. 그래서 사실 되게 심플하게 보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선, 뭐 반도체,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 섹터를 계속 단순하게끔 우리가 수출 데이터가 뭐 10일 만에도 발표가 되고 한 달 만에도 우리 관세청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 수출 데이터 6월, 7월 계속 우리가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존 주도들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바이오를 중심으로 엔털 중심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수혜주를 조금씩 찾아볼 만한 지금 타이밍이 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코스닥에서는 SM을 좀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에스파의 뭐 팬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레드벨벳 컴백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레포트가 그 목표주가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좀 반등폭이 나올 만한 엔터주들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원래 요 첫 번째 주제는 시장에 관해서 이슈 얘기하는 거라 이제 관심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워낙 에스파의 팬이다 보니까 엔터주 얘기하면서 SM을 또 곁들여가지고 관심주로 좋죠.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 있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 좋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이제 아까 이제 오늘 PC 물가 발표된다고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셔서 확인해야 되고 코스피가 2,800을 뭐 살짝 넘었다가 좀 아쉬움이 있죠, 그죠? 그 위로 딛고 가지 못하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는 뭘 봐야 되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흐름들? 가장 굵직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양일간에 나올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졸츠 구인 이직 데이터 그리고 영국의 총선, 그리고 목요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ISM 서비스업,
물가 데이터, FOMC, 의사록 등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가장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2분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3분기 가이던스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고객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가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오르면 대형주가 쉬어가는 시속게임의 흐름들이 미증시에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더라. 그럼 대형주가 막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대형주가 오를 때 중소형주가 쉰다. 중소형주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역발상 투자, 중소형주가 막 활황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잠시 쉬어간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나가는 시속게임의 엇박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난 CPI 발표 나올 때에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5월 중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WTI 국제유가가 5월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CPI에 대한 쇼크는 없고 오히려 이벤트 해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C 물가 지표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이벤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2,800포인트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이벤트를 본다면 월요일도 그렇고요.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압박이 나오다가 장중 그리고 시간 외에 대부분을 되돌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압박을 통해서 현물 시장에서 무언가 매집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풋옵션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정방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방을 열어놓고 수익률 극대화 도전할 것들은 도전하시고, 저점에서 특히 코스닥 ADR이 70선을 하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 많아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달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가 7월이네요.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터닝포인트 두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쉬는 구간인데요. 국내 반도체주도 같이 쉬는가. 어제 보면 미국에 이제 엔비디아만 빼고 M7은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은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쉬니까 엔비디아와 관련된 HBM이 아니고 다른 쪽의 반도체주를 좀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살짝 드는데, 근데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좀 쉬는데, 이수페타시스가 13%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쪽은 사실 또 HBM 좀 계열이긴 한데, 허반석 의원님, 네, 반도체 오늘 흐름들 점검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세요. 네,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형주가 쉬어갈 때는 담아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가 막 올라갈 때는 잠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에 가장 큰 포인트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 매출액은 7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8조 4천억 원 내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디램 가격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차례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의 실적일 때가 주가 바닥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다시 회복세,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도 한 16%, 영업이익도 한 50% 가까운 3분기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역사상 최대치 또는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고점 증후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상방룸을 조금 더 열어놓고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의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지점을 디램 가격의 인상, 그리고 디램 수요의 증가, 회복,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실적 보면 그런 게 좀 아직 잘 안 나타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을 때 우리가 네. 조금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램, 낸드,
HBM 다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지만 D램 쪽은 특히나 아직까지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추격하는 것들은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좀 남겨두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서 주목해 보아야 할 신호탄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D램 한다면 ISC랑 아비코전자를 조금 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갈 지점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수페타시스는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군요. 예, 공장 투어 후기, 쇼티지 심화. 이 영향으로 오늘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강하게 간다고 했는데 좋은 그 리포트가 예, 있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뭐 반도체 그러면 여전히 HBM 쪽에 집중 아니면 이제 HBM 많이 올랐으니 다른 쪽으로의 관심 시각이 어떠시죠? 네,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어제 레포트 나온 걸로는 뭐 안 사면 후회한다 삼성전자 12만 원 레포트도 나오고 했는데 네. 사실 1분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6천억 원 나오면서 상회를 뭐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예, 예. 주가 수준 보면 1년치 삼성전자 10%도 오르지 못했고 안 사면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사서 후회하는 분들이 사서 좀 많죠. 후회했죠. 예, 예. 그래서 예. SK하이닉스는 1년 수익률 봤을 때는 60% 이상 예. 이제 주가 흐름을 뭐 계속해서 지금 업사이드도 계속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SK향 이 부대죠. 지금 보면 테크윙도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 HBM 테스트 공정 관련 전수자에 따른 수혜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도 동일하게 뭐 엔비디아 향도 있고 지금 HBM에 따른 그 상승 여파도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BM3E에 ASP를 보자면 10%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2분기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아지지만 하반기가 더욱더 좋아질 만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관련 섹터들의 지금 수급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하나의 힌트를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삼성전자 12만 원을 할 때쯤이면 SK하이닉스는 얼마쯤 갈까가 더 궁금한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점수를 좀 준다면은 SK하이닉스가 조정 시 매수가 훨씬 더 예. 수익률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죠? 가는 쪽이 더 가는 흐름들입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네. 미국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TV 토론이 시작돼서 지금 네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우리 시간으로 10시부터인데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러면서 전력기기주의 호재일까? 근데 두 사람의 성향상 누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뭐 친환경이나 뭐 에너지, 뭐 전통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력기기는 그러면 네, 김성훈 대표님 누가 되면 호재예요? 둘 다 호재인가? 둘 다 호재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예. 뭐 화석 연료 에너지 사업이 이제 더 뭐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예. 그렇게 만들어졌던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는 둘 다 이제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흐름에서 언급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이 전력기기의 주가 반등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뭐 호재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용인에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뭐 110 이제 킬로미터 송전 구축에 따른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도 네. 또 전력기기 관련주들 급등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대만의 전력난 정전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전력수부 특별법 이슈가 좀 발의가 된다는 예정이 되면서 AI 전력 관련돼서도 주가가 급등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근에 대원전선이 사실 대장주로 다시 부각을 받은 상황인데 예.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이제 전력청에 샘플을 공급을 하면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력주를 할 때 HD 현대 일렉트릭을 빼놓고는 뭐 전력주를 말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7조를 육박하고 있고 또 효성중공업도 이제 4조 이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LS 일렉트로닉이 좀 주가가 좀 반등폭이 좀 있는데 LS 같은 경우도 이제 2조 수주 잔고. 그래서 향후 이제 3년치의 수주 잔고를 어느 정도 팍팍하게 다 탄탄하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쟁고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AI 전력 기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지금 2차
어느 정도의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보다는 속도는 좀 덜하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HB 현대일렉트릭 이번에 목표가가 35만 원 목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달성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기 기준은 뭐 여러모로 호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인데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주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이제 상장을 했죠. 네, 성공적으로 대성공이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는데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허반석 의원님. 그러면 뭐 상장하고 첫날 몇 프로요? 10% 올랐나? 20% 올랐나? 어쨌든 그러면 네이버가 한 3% 5%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는 뭐 잠잠하고 그죠. 여타 오히려 웹툰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면서 변동성이 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앞으로의 수익성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상장을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수익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수익을 찍어 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시총이 가장 큰 뭐 네이버보다는 DNC 미디어나 미스터 블루나 MBT나 Y랩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들을 본다면 순환매 그리고 이러한 일정 이벤트에 따른 치고 빠지기가 정말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른데요. 뭐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시간 내에서 오르고 장 초반에 오른 다음에 모두 다 시세를 반납하는 흐름들이 저출산 관련주에서 나왔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DNC 미디어나 Y랩,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에서도 나스닥 상장 소식이 있고 나서 강한 시세가 한 2거래일 이전에 먼저 나왔다가 차츰차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관련해서 게임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상한가 마감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 속에서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일정 이벤트를 가지고서 매매하실 때는 미리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들 그리고 시세가 나왔을 때는 분할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들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음 일정 이벤트 뭐 봐야 되느냐?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매매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은 상장하면서 9.5% 올랐고 시간에서 6% 올랐군요. 시세가 그렇습니다. 자, 시간상 다음 마지막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조금씩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관심주는요? 네. 네, 동국제약인데 뭐 지금 섹터에서 조금 소외된 뭐 종목이긴 하지만은 동국제약이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은 마데카 크림이라고 해서 피부 재생 크림, 화장품 쪽으로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미용기기, 우리가 RF 고주파수를 이용한 홈케어 마데카 프라임을 이제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2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47% 증가폭이 예상이 되면서 사실 동국제약은 제약주로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앞서서 헬스케어 쪽으로도 수급이 한 번은 붙을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합병원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의료 파업의 영향은 조금 미미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제약주로서의 이제 2분기 실적과 펀더멘탈 수준까지도 우리가 더해진다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 그림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라인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스탠스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대표님 관심주는 동국제약이었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어제 테스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얘기하셨으니까 리뷰할 거 있으면 잠깐 하시고 없으면 뭐 바로 관심주로 넘어가시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집중 이어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한 시세 길게 볼 것들은 조금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C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 특히 수급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의도하고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일 연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할 때에 이런 종목들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매수 도전해 보시고 1차 목표가로는 9만 원,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 수준인데 지금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그죠? 9만 원까지로 책정을
주셨네요. 예, 오늘 터닝포인트 관심 종목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대응 잘 하시고요.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